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관사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전에 남아 있습니다. 2018년 시민공모를 통해 태미오래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이 또 됐는데요. 1932년 충남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해 오면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지어지게 된 충남도지사 공관과 관사촌. 충청남도 관사촌은 도지사 공관과 함께 고위 공무원들의 관사 10곳이 모여 있던 곳으로 도지사 공관은 한국전쟁 당시 대전으로 피난 온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 거처로 활용했고 유엔군 파병을 요청하기도 했던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2층으로 지어진 이 도지사 공관은요, 당시 최고의 기술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죠.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양식 건축 양식의 특징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공간과 공적 업무 공간이 옛 모습 그대로 잘 보존돼 있어 다양한 볼거리까지 제공을 하는데요. 외풍을 막아주는 긴 복도와 정원이 내다보이는 넓은 창, 서양식 벽난로, 일본식 다다미방, 그리고 원형창을 많이 사용한 건축으로 대전의 근대 건축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이제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태미오래 일부 관사를 새로 재단장해 오늘부터 개방됩니다. 앞으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는 건축학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도 마련이 됩니다. 지역의 역사적 숨결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104주년 3.1절을 맞아 집중 인터뷰 시간에는 3.1절의 의미를 짚어보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역사 청산 문제 등을 짚어보고요. 명품 지방식 코너에서는 대전시 근대 건축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에 녹음 제작됐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3월 1일 수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3.1절에 전해드리는 5시엔 대세남, 오늘은 키워드로 보는 뉴스브리핑 코너 없이 집중 인터뷰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는 3.1절을 맞아 3.1절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때면 매해 일제 잔재 청산을 외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해결되지 못하는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홍경표 대표 모시고 관련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단체는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친일잔재 청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예, 오늘이 104주년을 맞는 3.1절입니다. 평소 대표님께서는 이 3.1절 이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2015년부터 제가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 단체의 성격에 맞게 부유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평화의 소녀상이 시와 그러니까 시민들의 힘으로 이렇게 건립됐거든요. 예. 그 자리에서 일제잔재 청산과 또 그 강제동원 그 사죄 배상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는 과제를 가지고서 민족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네.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하는 행사들 네.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도 접하셨을 테고 그 활동들도 알고 계실 텐데 네.
민족문제연구소의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3.1절 예. 의미라면 어떤 것을 드실 수 있을까요? 3.1절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총칼에 맞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 조국의 독립과 예. 우리 국민들이 자주민이라는 선언을 하는 그런 의거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벌써 이제 100년도 지났는데 그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자세로 우리 국가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가 그럼에 또 있습니다. 네. 3.1절이면 말씀해 주신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게 되는데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인사 중에 친일 행적이 뚜렷하게 드러난 인물들의 이장 문제 계속 네.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뭐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같은 주장을 꽤 오랜 기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 대전 현충원 관련해서 그 친일 행위가 있는 자들의 묘를 이장하라는 그런 활동을 1998년도에 김창룡이라는 자가 그 경기도 안양에 있었는데 국군 기무사의 주관으로 대전 현충원으로 새벽에 이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전 예. 시민들도 몰랐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민족문제연구소 대전 지역 그 모임도 갖게 됐고 대전 지역 각 시민 단체들이 연대해서 친일 행적이 있는 안장자들에 대해서 이장을 촉구하는 그런 행사를 매년 6월 6일 현충일에 현장에서 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 그 행사를 매년 이렇게 해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재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 반민족, 반민주 행위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본인들 또는 유족들은 아니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예. 저희가 2021년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친일 행위자가 37명, 그다음에 군사반란 가담자, 쿠데타 가담했던 군인들이죠 21명, 예. 그다음에 한국전쟁 전후에 그 민간인 학살과 관련 있는 자들이 8명, 그리고 그 독재 정권 시절 반헌법 행위를 가담했던 자들이 7명, 그래서 모두 73명이 그 부적절한 안장자들이 지금 예. 현충원에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인사라고 하면 예. 어떤 인물이고 과거 이제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3.1절이니까 예. 친일 행위와 관련돼 있는 자들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일본 헌병 오장 출신으로서 그 독립운동 세력들을 탄압하러 다녔던 김창룡, 네. 일본 헌병 출신입니다. 장군 일묘역에 안장돼 있고, 네. 그다음에 학도부영 동원에 앞장섰던 백홍석 이자도 장군 일묘역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일본어로 전투 지휘를 했던 일본 육사 출신 장군이 있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요? 예. 일본어로 전투 지휘를 했습니다. 예. 유재흥 예, 이자는 장군 이묘역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잘 알고 있는 간도 특설대에서 독립운동 세력 탄압하고 제압하러 다녔던 백선엽. 이분은 2020년도에 이제 사망해서 장군 그렇죠. 이묘역으로 예. 왔죠. 그때 네. 많은 저항도 있었습니다만 국가 권력 앞에 저희들이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재무위원으로 임시정부에 그 독립활동했으면서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그 밀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예. 송재호라는 예. 이런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제일 그 악랄한 그런 행위잖아요. 밀정한다는 것이 독립유공자의 탈수 일미역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해주신 대부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헌병 예. 그리고 이 독립군을 토벌했던 그 부대에서 예. 실제 근무를 했던 그런 인물들인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그렇게 군복무를 하고 독립군도 토벌하고 했던 것도 분명 사실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 한국 전쟁에서 큰 공도 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존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니 현충원에 묻히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과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만큼 공도 크다. 이런
의견,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래 그 국립묘지 대전 현충원이 국군묘지로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군인들이 예. 많이 거기 안장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국립묘지에 그 안장한다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 20년 넘는 동안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묘를 국립묘지 시설의 밖으로 옮기는 그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가 사실 됐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이제 무산이 됐었고요. 현재까지 그 관련 법이 어느 정도나 발의가 됐고 왜 매번 무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이 국립법 개정안이 한 30여 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관련법만요. 예, 네. 그렇죠. 예. 대개 그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실정만 그 얘기하지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 그럼 형식적인 발의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대부분은 발의 내용이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 부적절한 안장자를 위장시키자는 그런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담지 않고 예. 뭐 어떤 계층의 어떤 행위를 한 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으로 개정해달라. 대개는 이런 겁니다. 용어 뭐 조금 고치자. 대개 그렇고 김홍걸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만이라도 이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주장하는 거에 많이 못 미치죠. 아,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 자체를 지금까지 찾아보기가 사실상은 힘들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이장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발의된 것은 김홍걸 의원이 처음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나 입법기관들의 노력이 부족한지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답답함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그 이 운동을 해왔는데 돌아오는 메아리가 없으니 저희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예. 사회 전반적으로 이게 과거에 있었던 오래된 문제인데 그걸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냐 뭐 이런 빈정거리는 그런 일부 계층도 있습니다. 친일이란 문제는 우리 그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빨리 이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할 기회를 놓쳤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건국 초기에 반민특위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집권자인 이승만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무산되면서 그 기회를 잃었고 지금은 70여 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그걸 다시 하자 이런 얘기를 꺼내기가 상당히 그 어렵고 지난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잔재 청산을 부정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계실까?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많습니다. 야 그거 왜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냐 언제적 얘기냐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는 그냥 굳이 들춰내지 말고 뭐 그렇죠. 덮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친일 행적을 가졌던 자들이 지금은 거의 사망해서 그런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 논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국가보훈처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공원 내에 호국보훈공원을 조성을 하고요. 6.25 전쟁 당시 이 낙동강 방어선 주요 거점에도 상징시설물들을 이제 계속해서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앞서 언급도 해주신 고 백선엽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는 사업을 국가 예산으로 이제 지원도 하고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국회에서 예산심의에서 여야 간 합의도 이미 마쳤다라고 하거든요.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 동상을 건립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전제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공도 있어요. 그러나 백선엽의 그 한국 전쟁 다시 공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많이 부풀려진 측면도 있는데 낙동강 전선을 혼자 다 지켰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 여러 방어선 중에 일개 사단이 맡았던 지역이고 다부동 그 지역이 그렇고 나머지도 다른 사단과 미군 등에 의해서 지켜졌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선엽이 한국 전쟁사 그 편찬하는 책임을 맡다 보니까 자기 공을 그렇게 많이 부풀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당시 초기에 그 어려웠던 전황 속에서 네. 그 다부동 전투에서 전과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맞습니다. 예. 네. 이후에 본인의 공적을 아무래도 좀 부풀린 위치가 있다 보니까요.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으신 거고 네. 백선엽 장군이 일제 강점기에 독립군을 토벌했던 그 간도 네. 특설대에서 예. 실제 복무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회고록에서도 그걸 언급했습니다. 자기 하나 독립운동하지 않고 독립군 토벌하러 다닌다고 해서 한국이 빨리 독립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의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반성하거나 이런 흔적이 없어요. 아, 그럼에도 반성조차 불구하고 없다. 예. 공만 내세우는 그런 동상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동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간도 특설대 근무하면서 자기가 했던 행적도 일부 기록한다면야 뭐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거기에는 자기 전쟁 당시에 있었던 전과만 거의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죠. 동상 건립에 국가 예산도 들어가고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통해서 이걸 건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동상 건립을. 그렇다면 이 동상의 내용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는 역사적인 과오도 함께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반대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입장. 뭐 이미 국회에서 예산까지 통과된 그런 마당에 백선엽의 과오를 거기다 기록할 수 있다면요 반대할 필요는 없죠. 한국 전쟁 당시에 그만한 공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 예. 백선엽 장군은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네 그렇게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훈장도 받았고 최연소 대한민국 국군의 대장도 되고 예, 오르고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서운 훈장의 역사를 보면 우리의 헌법의 정신, 그러니까 독립운동과 민주이념이 담겨 있는 헌법의 정신을 오롯이 구현하고 있어 왔느냐. 거기엔 또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고문 경찰로 악명을 떨친 노덕술, 일본군 헌병으로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신상무, 일제 고등 형사를 지낸 이정용 이런 친일 행적이 뚜렷한 인사들의 훈 포장까지 아직까지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워내지 못하고 있는 친일 역사의 흔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그 훈장 서운을 받을 때는 그 당시 정권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훈법에 의한 그 훈장 수여 조건에 반민족 행위자는 제외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공만 얘기해서 그 훈장을 서운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렇다고 그 상훈법을 고쳐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반민족 행위가 드러났다. 그래서 서훈을 취소해야 되겠다. 이런 상훈법 개정은 누구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한 일인데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할 수는 없고 국회에서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예. 어떤 특별한 뭐 혁명적 그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서는 불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담당 그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겁니다. 아니 국민들이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또 동의를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얼마 전 여당 비대위원장이 한 발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왕조가 일본군하고 전쟁을 한 일이 없다는 이런 발언까지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일제에 협력했다는 그 흔적을 상훈법에서 반영해서 서운 받은 것을 취소시키자 불가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역사 교육, 역사적으로 잘못된 그런 인식들이나 발언을 고치는 것이 참 우리 사회가 분명히 해 나가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그 한편
2년 전부터 대전시 교육청이 학교 교목이나 교과 등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결과 등의 소식은 없는데 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좀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대전시 교육청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고 교원 단체에서 대전시 교육청에 그러한 내용으로 제안을 한 겁니까? 그렇죠. 제안했는데 예. 결국 추진 안 했다고 알고 있고 학교 자체에서 일부 그런 걸 파악해 본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구성원 일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런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그러니까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흔적 자체를 모두 없애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반면 그것도 우리의 역사다. 역사의 기록으로 보존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논란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떤 그 하나의 그 상징물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또 보존할 가치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기록한다면 뭐 굳이 그걸 철거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구성원들의 동의 속에서 그것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바르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오늘 3.1절을 맞아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셔서 이렇게 3.1절의 의미 또 일제 잔재 청산 뭐 관련 논란 등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요.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또 지역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좀 어떤 자세를 당부드리고 싶으신지 재연의 말씀 끝으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고 듣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 성찰하는 그런 민주시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중 인터뷰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홍경표 대표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의 현안, 정치사회의 여러 주제에 대한 품격 있는 시사 토크 명품 지방시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방송 사전에 녹음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지방시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육동인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104주년 3.1절을 맞았습니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거나 또 축소됐던 지역에 관련 행사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켜는 모습인데요. 1905년 이 경부선 기차역이 개통하면서 발전한 대전. 대표적인 근대 도시로 다양한 근대 문화 유산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명품 지방시는 3.1절을 맞아서 두 분과 이 지역 근현대 문화 유산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근대기를 거치면서 대전은 이 도시로의 성장 그리고 이후에도 국토의 중심에서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대전의 역사, 정체성. 먼저 유 교수님께서는 대전이 갖고 있는 이런 역사나 정체성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대전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셨지만 1905년 경부선 철도가 대전을 통과하면서 이제 대전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불과 120년 됐다고 할까요? 짧은 기간에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대전은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아주 중요한 철도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근대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졌었습니다. 네. 그 전에 그 대전의 그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그때는 인동이 중심이죠. 이제 오늘이 3.1절이라니까 우리 대전의 3.1절을 만세운동도 인동 네. 장터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대덕구도 했어요. 네, 물론 다 했지만 그래도 주된 제일 많이 모여서 대덕구가 먼저 했어요. 했던 사실. 일정으로 보면. 3월 3일 날 했는데 네. 제일 크게 한 거는 3월 그렇죠. 16일 날 인동에서 이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인동 장터가 지금도 그 기념비도 있고 또 이런 그 스토리라고 할까요? 그것도 이제 남아 있는데 저는 늘 거기 가면 잊지 않는 게 이관순 열사의 그 명언 잠깐 소개하면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도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대전도 짧은 시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도시는 뭐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건축물도 그렇죠. 도시도 생기고 사라지고 그렇죠.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건축물도 뭐 오래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무너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뭐 철거도 하고 그러나 도시 문화와 문명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 건축물 대전에 많이 지어졌던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보기 싫은 기억하기 싫은 그런 건축물도 있겠죠. 그런데 그 건축물을 우리가 그 관리하고 또 그거를 잘 이렇게 보존하면서 그곳에서 우리의 역사 의식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 건축물이 왜 지어졌고 예. 거기에서 무슨 일을 했고 또 그것이 우리 민족, 우리 지역에게 어떤 피해를 줬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시 되풀이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과 의식을 바로 갖도록 한다는 데서 그 건축물의 유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건축물들이 잘 유지되면 하나의 이제 관광 상품이 될 수도 있죠. 이를테면 슬픈 역사를 관광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라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잘 스토리 메이킹을 잘 하면은 좋은 관광 상품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근대 건축물들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이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건축물이 갖는 의미를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역사 의식을 새로 갖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대전은 근대 건축물 철거, 훼손, 잔혹사라고 할까? 예. 예. 그나마 가지고 있던 많은 건축물들이 훼손되거나 변질되거나 또 이게 잘못 개발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이거는 정말 이 우리 역사의식, 문화의식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1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중요성 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새롭게 다짐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전이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 중에 어떻게 보면 역사가 가장 짧을 수 있는 그런 네. 도시입니다. 근데 그 역사의 대부분의 상당 부분이 또 일제 강점기 그 식민 도시, 계획 도시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 육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시에 뭐 많은 시설이 들어섰고 지금도 그 유산이 전해집니다.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아픈 역사, 기억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이거든요. 박 전 총장님께서는 뭐 의미, 역사성 어떻게 보시나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대전은 일제 수탈의 역사를 담고 있는 한국사의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전역, 서대전역 이렇게 만든 게 결국은 이제 저 위쪽으로 만주 쪽으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수탈물들을 운반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때 대전 도시기획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대전을 시민도시로 발전시켜 나간 과정들도 있었고 예. 그리고 실제 1910년도 조선 총독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대전 총 인구의 58%가 일본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일본인이 대전에 네, 많이 네.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일본이 이게 작심하고 만든 도시긴 하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성장한 대전의 역사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일본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대전이 안 만들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年代를 거치면서 어차피 대전이라는 이렇게 공간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역사적 과정에서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겼고 그런 역사를 담고 우리가 대전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고민의 지점에 일제에 만들었던 그런 공간에 대한 돌아봄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공간이라는 게 사실은 시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삶의 축적이 역사인 거죠. 그래서 어디나 역사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역사적 중요성을 우리가 잘 발현하는 거, 지금 잘 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의미의 대상, 고민의 대상이 되는 근현대 건축 유산들이 상당히 이제 대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네. 뭐 대표적으로 어떤 건물, 어떤 공간이 좀 떠오르십니까? 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대전의 인구를 잠깐 뒤돌아보면 우리 강점이 시작된 1910년에 대전의 인구가 한 4,200명 좀 됐는데 그 일본인이 한 2,500명입니다. 그 오늘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에도 7,800명인데 일본인 인구가 한 5,200명. 그 일본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살았어요. 예. 철도 건설하는 뭐 그 전문가, 뭐 노동자, 또 그 가족. 그리고 이게 역전이 된 게 1926년입니다. 한국 사람이 더 많아진 게 일본 사람보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본인들이 여기 거주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문화, 자기네들의 건물을 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남아 있는 것을 살펴보면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우선 동양척식 회사가 있죠. 그 지금 대전역 근교 원동 쪽에 예. 그 동양척식 주식회사 뭐 수탈의 본산지입니다. 동양 그 전국에도 한 11개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든 거를 이제 일본으로 넘기는 그런 전초기지화 되어 그렇죠, 있는. 그렇죠. 예. 근데 그 건물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고 그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관리를 못하고 뭐 전신 전화국이 됐다가 심지어 나중에는 동양 타일 백화점이 됐어요. 예. 네. 맞습니다. 이름은 동양은 이름은 또 그냥 썼더라고요. 동양 타일.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군산이나 목포 이런 데는 잘 보존되고 있어요. 그 전시관도 만들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민간에 매각해 가지고 정말 그 우리 후세대들은 전혀 모르는 건물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원도심 지역에 잘 보면은 이제 산업은행이라는 게 있었어요. 1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근데 이게 그 전에는 1937년에는 조선식산은행이라는 조선식산은행 대전 지점입니다. 근데 이것도 산업은행으로 있다가 지금은 또 다시 바뀌었지만은 어떤 안경원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참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예. 중요한 거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역사적인 하나의 우리가 건축물로 보존할 만한데 그것도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고요. 또 그 대전이 사실은 1935년까지는 대전읍이었습니다. 읍. 근데 36년에 부가 됩니다. 대전부. 그러면서 부청사를 지었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저 중동에 있는 그 옛날에 상공회의소도 했고 대전시청도 했고 그 건물도 잘 보존을 못해서 지금 아주 뭐 폐허가 됐죠. 또 우리 대흥동에는 뾰족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뾰족집이라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생긴 빨간 벽돌로 빨간 지붕을 가진 뾰족집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집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개인 소유 주택이긴 합니다만은 강점기 당시에는 그 대전 철도국 국장의 관사였습니다. 옛날엔 철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위력을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과 서양식이 잘 조화를 이룬 독특한 건축물인데 그리고 등록문화재도 기록이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떤 개발 조합에 의해서 철거가 됐고 다시 이게 비판이 일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새로 재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래 모습대로 보고는 안 됐죠. 좀 축소되고 뭐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안타까운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건축물들이 마치 애물단지 같이 전락이 됐어요. 정말 귀중한 자산인데 그러니까 우리 역사 의식이나 우리 건축 의식이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알게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부끄럽지 않은 역사가 대전에 뭐 당연히 공감합니다만은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가지려면 부끄럽지 않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없앤다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걸 다 없앤 게 부끄러운 짓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지금도 뭐 되풀이 심지어는 우리 소재동에 이제 거기
옛날에는 소재호라는 유명한 호수가 있었답니다. 소재호. 아름다운 그 중국의 뭐 소주에 버금가는 네. 아름다운 호수와 거기에 연꽃이 대전 8경에 하나였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철도 관사가 들어서면서 매립하고 또 거기에 이제 일본의 신사가 들어서고 뭐 이렇게 해서 훼손이 됐죠. 이제 그런 문제도 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훼손이 됐고 원동국민학교 아시죠? 원동국민학교도 우리 대전이 처음 만든 초등학교입니다. 소학교라고 예. 그랬죠 옛날에. 네. 그래서 그것도 1906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 후에 뭐 동구청으로 쓰기도 했고 네. 그러다가 1980년에 폐교가 됐죠. 그래서 그런 건축물도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그러네요. 그렇게 예. 됐고요. 대전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역도. 저는 대전역도 처음 만들어질 당시에는 굉장히 예술성이 있었어요. 일본이 만들었지만 일본 전문가가 만들었지만 나름대로 그때 뭐 무슨 그 건축 양식에 의해서 아주 예술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뭐 그거는 없앤 건 좋은데 그 후에 만들어진 우리 대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저는 화가 납니다. 그게 뭐 전부 국적불명의 건축물들이 뭐 지었다, 새로 졌다, 부졌다, 고쳤다 이하단 쳐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도대체 우리 교통 중심 도시라는 대전, 과학 도시라는 대전에 걸맞는 상징적인 대전역의 건축물이 되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가까이에 목척교라고 있죠. 예. 저는 목척교를 볼 때마다 저걸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건축물은 예를 들어서 예술성이 있거나 실용성이 있거나 상징성이 있거나 스토리텔링이 있거나 이걸 다 갖출 수는 없어. 최소한 이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목척교를 볼 때마다 예술성도 안 보이고 실용성도 없고 비 오면 다 새요. 실용성도 없고. 또 목척교라는 스토리텔링도 간직하지 않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안 맞아 있는 그런 거를 복원해 놓은 거란 말. 차라리 옛날 그냥 목척교로 두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일종의 행정의 난맥상을 상징하는 것이 난맥상독이고 네. 역사성이 행정의- 없는 네. 거죠. 역사성이. 행정의 문화 의식이라고 할까, 음. 역사 의식이라고 할까 이렇게 전혀 아직은 우리가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훼손돼 네. 버리고 철거돼 버리고 개인이 그냥 판매 시설로도 사용해 버리고 이런 안타까움을 전해 주셨거든요. 박 전 청장님께서도 뭐 대체로 좀 공감하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그 대전시가 이제 2010년도에 근대문화유산 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조사가 안 돼서 최근에 뭐 이장훈 시장이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예. 하셨다는데.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죠. 네. 그래서 보니까 대개 뭐 한 210개 정도가 이제 존재하는 걸로. 세어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아까 뭐 그 육 교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도청도 있는 거고 도청 청사도 있는 거고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지금 대전 창작센터로 쓰죠. 그렇습니다. 네. 그 대흥동 성당 맞은편에 있는 예쁜 건물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대흥동 성당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도지사 관사촌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다 있고 대전 형무소 막루와 우물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옛날 목동 성당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제가 아쉬워하는 이제 근대 건축물은 앞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뾰족집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몇 년 동안 이게 철거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뾰족집의 슬픈 역사라는 글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재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밀려나서 지금 이제 이전해서 하긴 했는데 그 주변이 썩 좋은 공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활용이 안 돼. 예,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은 그 자체를 그냥 그 자리에 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건축물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이랑 서로 교감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참여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하고 이래야지 건물도 살고 그리고 그것이 가치화돼서 일종의 대전의 사회적 자본 형태로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지금 있는 거죠. 그 구산업은행의 경우도 민간이 운영을 하다 보니 뭐 원래 거기를 안경 뭐 박물관 이렇게 해서 조금 그 옛날의 역사성을 살려보겠다 했는데 지금 아직도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네. 드러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대전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대전역에서 딱 나오면 딱
도드라지는 건물이잖아요. 예, 눈에 띄죠. 네, 네. 외부에서 오면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앙시장이랑 또 상징적인 전통시장과 그 딱 앞에 있으니까 아 그거를 그렇게 민간에게 우리가 매각했어야 되나. 그렇게 오랜 기간 도와도 네, 되나. 예, 예. 그런 고민이 있고요. 저는 옛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이렇게 대전시립미술관 대전창작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례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 가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도시가 발전하고 또 뭐 재개발되고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유산들이 마치 도시 발전의 장애물처럼 생각돼 온 그런 아까 흑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사가 우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아직 뭐 여러 남아있는 유산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보존하고 보존을 넘어서 이걸 어떻게 도시의 사회적 자본 그리고 시민들의 자부심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육 교수님께서는 그 방금 이정우 대전시장이 사들일 건 사들이고 적극적인 매입 의사를 밝히고 전수조사도 하고 이런 의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대전시가 좀 관련한 이런 방치됐던 것들 이런 문화유산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입도 하고 활용도 하고 이런 면에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나요? 이제 뭐 이제 눈을 좀 떴게 된 거죠. 떴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걸 이제 사들인다, 이제 유지 보존한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예.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재탄생시킬 거냐 하는 거는 아직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우리 충남도청도 잘 진 건물이에요. 그 32년 도청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잘 진 건물에 증개축한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일찍이 또 다 무너지거나 잘못됐어요. 오히려 본 건물, 본데 저진 건물은 단단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허술하게 우리가 개보수를 했고 부실공사를 한 거죠. 심지어는 그 앞에 있는 향나무도 하루아침에 자르는 우리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유지 보존한 걸 또 너무 성급하게 이거를 뭐 재탄생시키려고 뭐 재보수를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 너무 성급히 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우리 대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대전만의 고유한 디자인이 있습니까? 건축 디자인이? 색채가 있습니까? 스카이라인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런 고민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저는 답답한 게 일반 우리 행정은 그렇다 치면 소위 대학 내 건물은 거기 전문가 있잖아요. 건축 전문가도 있고 네네. 건축 교수도 있고. 예. 대학 내에 지어지는 건물만큼은 그럼 제대로 디자인이 돼야 되잖아요. 색채, 디자인 뭐 이런 주변 건물과의 조화, 역사성, 스토리텔링 그것도 안 돼. 전부 건물 질 때마다 전부 따로입니다. 건축도 따로고 뭐 건설도 따로 해서 그런지 하나하나마다 전부 제각기된 건물로 삐뚤빼뚤 뭐 조화도 안 맞고 이런 앞서가야 할 대학 건물조차도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대전시의 건축물, 건축 행정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심지어 같은 울타리 아래 있는 그 건물들마저도 뭔가 정체성과 조화가 안 못하고 되는 있는 그런 안타까움 얘기해 주셨어요. 색도 다르고 예. 디자인도 다르고 배치도 다르고 그런 건축물을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큰 방향성을 일단은 잡아가는 게 상당히 그렇죠, 필요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예. 그 이정우 시장이 전수조사 작년에 이제 뭐 전수조사 하고 필요하면 매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예. 제안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용역을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대전에서 50년 이상 된 건축물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좀 잘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생각이 그 비용 들고요. 자체를 지자체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담은 또 상당히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그게 뭐 건물 있다고 뭐가 되냐 이렇게 하지만 그 건물 때문에 그 아까 군산 말씀하셨지만 군산이 철로 뭐 이거 하고 해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가옥이나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군산이 발전이 더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찾아가고 잘 남아 있거든요. 있게 되면서 네, 이제 네, 활용이 네, 됐죠. 네. 예. 그래서 도시의
발전의 새로운 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민선 7기 때 이제 문화유산 기금을 좀 조성하자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고 논란이 예. 좀 있었죠. 네, 그거는. 네. 근데 이제 기금을 조성하면 이제 뭐 수입액의 몇 프로를 기금으로 이렇게 넣는 거를 하고 거기 플러스해서 저는 고향세를 활용해서 예, 특정한 거에 있다면 목적을 그렇게 두어서. 예. 그래서 대전 안에서는 어쨌든 대전 시민들도 고향세 기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게 일본의 세토우시 같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세토우시의 그 전통 검을 예,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실제 가져왔고 박물관도 만들었고 지역의 문화유산을 네, 예. 그런 찾아오자. 사례들이 예. 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너무 이제 뭐 세금만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면 뭐 기금 조성이나 이런 것들도 일정 부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서라도 매입을 해야 한다. 유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뭐 당연히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돈이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돈 갖고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의식,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직도 낡은 거를 지키는 것보다는 새로운 건물을 지는데 급급하잖아요. 그것도 최고 높은 건물, 뭐 최고 뭐 큰 건물 이런 걸 여전히 선호한단 말이에요. 네. 아름답고 의미 있고 역사가 있는 건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100층, 뭐 동양 최대, 최고 이런 걸 좋아하는 의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게 지켜지긴 어렵다. 돈이 마련이 된다 하더라도 외국의 경우 역사가 깊은 나라들을 보면은 런던이나 뭐 영국이나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을 보면은 그거를 건축물을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는데 굉장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허물어질 경우에는 겉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안은 바꿀지언정. 그래서 그렇죠. 요즘에는 강제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우리도 법적으로. 한옥을 잘 겉을 지키고 속은 다 현대화 시키잖아요. 예. 그렇듯이 속은 현대화 시키되 겉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은 남겨놓고 겉에만 바꾼단 말이에요. 겉에만 바른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걸 가지고는 예.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무원들의 발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여기에 필요한 우리 시민들 또 전문가들 뭐 전문가가 대전에 부족하면 뭐 대전 이외의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또 외국의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근본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대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건축물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 사서 이렇게 바꾸고 그건 안 돼요. 첫째 오래 걸리더라도 네. 이 빅피처 종합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돈이 허용되는 한 또 우리 기술과 우리의 의식이 그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가야지 너무 성급하게 모든 걸 복원하려고 그러고 모든 거를 증개축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공감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박전 선생님께서도 또 어떤 방안들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기금은 아마 그런 방식으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공무원들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이제 문화를 갖고 이제 연구하는 여러 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논의들이 좀 진행이 되면 좋겠고요. 이게 유형의 것도 있지만 무형의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동춘당 같은 게 주식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번에 조사하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이거를 발전시켜 갈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종합 플랜을 조금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의 연대, 연결, 협업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뼈저집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민들이랑 이게 잘 합치가 안 돼서 특히 뭐 그 지역 주민들하고도 논쟁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옹색하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폭넓은 이게 여론 조성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필요한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그런 여론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3.1절입니다. 극단적인 갈등의 지금인데 우리가 그래도 3.1운동의 정신을 어떻게 좀 이어갈지 3.1절이니까요. 두 분의 말씀을 좀 끝으로 들어볼까 합니다. 예. 교수님, 네. 뜻깊은 벌써 104주년 3.1절입니다. 3.1절 계기로 해서 3.1 정신도 되살려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한 대전의 역사성, 정체성, 예술성, 문화성 이거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보고 다시 그냥 단순한 개발, 도시 개발, 원도심 활성화, 뭐 인류 경제 도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대전의 문화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갖느냐가 오히려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고 대전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건 별개 문제다. 그거는 따로 돈이 필요한 거고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같은 맥락으로 이거는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바꿔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우리 근대 건축물을 잘 보존 관리 또 그거를 잘 우리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 전 총장님 그 네. 마무리 말씀. 예, 104주년 3.1절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날이고요. 함께 축하하고 그 정신을 계승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얼마 전에 서울 한복판에서 기미가요가 울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잘 새겨봐야 된다. 이 여러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잘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다.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오늘의 역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돌아보고 미래로 함께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명품 지방시 3.1절을 맞아 지역 근현대 문화유산에 대한 두 분의 고견 오늘 들었습니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1절에 전해드린 5시엔 대세남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주저없이 목숨까지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마음을 되새기는 바라며 오늘 끝곡 영웅 OST 중에서 정성화, 박진주, 장기용 등이 부른 그날을 기약하며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